저는 프론트엔드 API 모킹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35기 웹 IB 이진영입니다. 목차는 일단 API 모킹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뽑히는 MSW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이 모킹이 답일까에 대한 주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PI 모킹이란 무엇일까? 사실 오늘 발표는 약간 이론적인 것도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어떤 경험을 토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갔는지 그런 플로우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I 모킹이라는 것이 사실 API라는 단어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킹이라는 것은 사실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많이 마주하지 못할 법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모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이라는 단어가 모조품, 그리고 모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조품이라는 의미 그대로 해당 코드가 의존하는 부분을 가짜로 대체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이 바로 모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 모킹이라는 것을 왜 API에 적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문장에서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의존이라는 부분이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백엔드 개발과 프론트엔드 개발은 당연히 의존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엔드 개발을 했을 때 API를 저희한테 주고 그 API 기반으로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에서 백엔드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PI 개발 전에 결국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네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API 전에 하다 보니까 서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API 관련 예외 처리는 어떻게 작성을 해놔야 될지, 그리고 API 로직이 만약에 작성을 했는데 변경이 되면 또 그걸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 일정이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대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상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병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API 모킹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킹이라는 뜻을 토대로 API 모킹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백엔드의 서비스인 API를 모방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실제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즉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존하지 않고 API 호출하는 프로세스를 모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모킹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저희가 대부분 모킹을 쓰지 않는다면 대부분 그냥 목 데이터를 저렇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임시 데이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죠. 물론 쉽고 빠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HTTP 메서드도 있을 거고 여러 응답 상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물론 또한 API 서버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당연히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라이브러리가 바로 MSW, 모킹입니다. 그래서 MSW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저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API 모킹 라이브러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많고 많은 라이브러리 중에서 왜 MSW를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해봤을까요? MSW는 그 의미 자체로 서비스 워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깊게 개념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프록시 서버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 계층에 존재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프록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 워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MSW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니까 이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API 요청, 리퀘스트를 보내면 저희가 원래 API 서버로 전송이 되어야 될 것을 이 서비스 워커라는 것이 가로채는, 인터셉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셉트한 요청을 MSW로 가져가서 저희가 모킹해놨던 데이터를 실제로 반환을 해주는 이 방식이 작동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왜 MSW를 공부를 하게 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수준,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에서 모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임시 데이터를 사용해서 대충 개발을 해도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맵을 돌려서 뷰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이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실제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수준에서 이 MSW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임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단점으로 꼽혔던 다양한 상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MSW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실제 API 개발 이후의 환경이랑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이닛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서비스 워커 파일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 워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저 워커 스타트라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저렇게 핸들러, 그러니까 워커에서 결국에 저희가 작업을 할 API 관련된 핸들러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핸들러를 저는 예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투두 리스트에 관련된 간단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http.get, 그러니까 http 메서드를 쓸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리스폰스를 떨궈줄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도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 메서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200뿐만 아니라 400과 같은 에러에 대한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MSW를 공부를 하면서, 물론 더 깊게 공부하다면 더 많은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러닝 커브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 보니까 서비스 워커라는 항목이 또 애플리케이션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오는 것을 보니까 205K까지는 저희 실제 API랑 똑같은데 뒤에 from, 그러니까 서비스 워커에서 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 예시로 클릭을 해보니까 왼쪽에 MSW라는 곳에서 데이터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API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모킹 해놨던 데이터를 이 MSW를 통해서 그 리퀘스트를 인터셉트하고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불편했던 점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개발을 할 때 극단적인 상황을 항상 가정해보는 그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API 개수가 100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각각 API마다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응답 상태가 뭐 최소 5개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투두스를 가져오는 get API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API가 하나, 2개 정도가 아니죠. 근데 극단적으로 만약에 100개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100개 API마다 각각의 응답 상태가 201, 404, 500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목 데이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목 데이터가 만약에 200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번거롭겠죠. 이것들을 다 작성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MSW의 좀 불편했던 점은 결국에 목 코드에 대한 어떤 작성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한다. 물론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의 규모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단순히 처음 작성하고 끝이 아니라 만약에 API가 뭐 변경이 된다면 어떤 유지 보수에 대한 필요성도 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웹파트장님이 발표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오픈 API라고 하는 이 OAS, 한마디로 그냥 API에 대한 어떤 명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그 JSON 파일로 이루어진 그냥 하나의 그 명세 파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뽑았던 단점에 해당하는 목 코드 작성이 너무 귀찮다, 부담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니까, 아까 말했던 API를 그 명세로 작성하는 스웨거에 이 아까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OAS라는, 그러니까 API에 대한 명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모쿤이라는 모킹 라이브러리에다가 전달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거에서 API 명세를 작성을 해놓고 그 다운받은 파일을 모쿤에다가 전송을 해주면 모쿤에서 받아서 알아서 GUI로 그 API 코드를 다 알아서 작성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냐? 사실 코드를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지보수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GUI로 만들어진 모킹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쿤이라고 방금 소개했던 모쿤도 있었고, 사실 오픈 소스는 아니긴 한데 배달의 민족에서 MSG, 그러니까 모킹 서비스 GUI라는 프로젝트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에서. 물론 아직 오픈 소스는 아니긴 한데 추후에 개발, 그러니까 오픈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UI로 사용을 하면 유지 보수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무조건 모킹이 답일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생각하셨겠지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규모를 따져야 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따져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소스 낭비도 굉장히 크고 적지 않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프로젝트 규모가 커진다고 했을 때 혹은 백엔드 개발의 일정이 좀 많이 밀린다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